이야기는 괴담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1959년 소련 정부가 직접 조사한 실제 사망 사건이다. 사건의 공식 기록은 남아있다. 사망자들의 이름도 조사 보고서도 현장 사진도 존재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59년 1월 소련 우랄 공가대학 소속 등산대 9명이 우랄 산맥 북부로 향했다. 이들은 초보자가 아니었다. 대부분이 경험 많은 등산가였고 혹한기 산행 자격인 최고 등급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팀의 리더는 이디아틀로프. 이 사건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등산대는 1월 말 출발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다. 이후 정해진 날짜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지연으로 여겨졌다. 겨울 산행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수색이 시작된다. 2월 중순 수색대는 산 중턱에서 텐트를 발견한다. 이 텐트가 사건의 시작점이다. 텐트는 눈에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비교적 온전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텐트가 안쪽에서 찢겨 있었다. 출입구가 아니라 내부에서 칼로 그은 듯한 흔적이었다. 텐트 안에는 등산 장비와 옷,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혹한의 밤이었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은 방한복과 신발을 두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다. 이 결정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색대는 텐트 아래쪽에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한다. 신발이 없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다. 역시 비슷한 상태다. 이들은 나무 아래에서 작은 불을 피운 흔적을 남겼다. 마치 급히 내려와 체온을 유지하려 한 것처럼. 나머지 시신들은 눈 속에서 몇 달 뒤에야 발견된다. 그들의 상태는 더 이상했다. 일부는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을 입었다. 갈비뼈 골절, 두개골 손상. 그러나 외부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처가 거의 없었다. 의사는 이 손상을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기록했다. 차 사고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 여성의 시신에서는 혀가 사라져 있었다. 눈도 없었다. 공식 보고서는 자연적 부패나 동물의 훼손 가능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 이상한 사실은 방사능 흔적이다. 몇몇 시신의 옷에서 비정상적인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이들은 핵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왜 방사능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소련 정부는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 분석, 부검, 증인 조사. 결론은 공식 문서로 남아있다.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강한 자연적 힘. 이 표현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조사는 그 이후 조용히 종료된다. 사건 기록은 일부 봉인된다. 수십 년 동안 외부 접근이 제한된다. 이 점은 많은 추측을 낳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다. 조사는 있었고 결론도 있었다. 다만 설명이 아니었을 뿐이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가설이 등장한다. 눈사태 가설, 군사 실험 가설, 자연현상 가설. 각 가설은 일부를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지점을 동시에 설명하지는 못한다. 텐트의 절단, 시신의 위치, 내부 장기 손상, 방사능, 항상 어딘가가 남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괴담이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괴담이 되기 이전에 미해결 기록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유령 때문이 아니다. 설명이 끝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아틀로프 패스는 지금도 존재한다. 등산로도 있고 표지판도 있다. 하지만 이름은 사건 이전과 다르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건의 이름으로 기억한다. 이 영상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외계인도 괴물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1959년 겨울 그곳에서 9명이 죽었고 그 이유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정리한다. 조사는 끝났다. 그러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다.